여러분 안녕하세요. 계리직 시험에 나오는 한국사 인물 이야기의 신열강입니다. 오늘 계리직 시험에 나오는 한국사 인물 이야기 제8회의 주인공은 한국 통사를 지은 민족주의 역사학자 박은식입니다. 박은식은 1859년 황해도 황주에서 몰락한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서당 훈장을 하시던 아버지로부터 과거 합격을 목표로 정통 유학을 배우며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10대 후반에 과거 공부가 하기 싫어져 집을 나와 이곳저곳을 떠돌며 생활하기도 하였습니다. 소위 입시 공부가 하기 싫어서 가출을 한 셈이었죠. 결국 그는 과거 공부를 포기하고 평범한 유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박은식은 27살 때 어머니의 간곡한 요청으로 샹시에 응시하게 됩니다. 그는 그 샹시에서 특선으로 뽑히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나이 30에 소위 능참봉의 미관말직을 약 몇 년간 역임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그는 대단히 보수적인 정통 성리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1894년 갑오개혁 때 1894년 갑오개혁 및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동학 농민 세력도 동비들의 반란이라고 비판하였고, 갑오개혁 역시도 나라의 근본을 위태롭게 하는 잘못된 개혁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보수적인 유학자였던 박은식은 독립협회의 활동을 보면서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는 독립협회의 활동에 영향을 받아 보수적 유학자에서 개화 자강파 지식인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1898년에는 나이 40에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독립협회 활동에 직접 가담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는 같은 해인 1898년에 황성신문에 주필이 되면서 언론인 생활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곧 황성신문이 시일야 방성대국을 게재한 후 사장인 장지연이 일제로부터 탄압을 받자 박은식은 이 황성신문의 핵심 인물이 되어 이후 1910년 일제에 의해서 강제 폐간될 때까지 이 황성신문을 지키면서 애국개몽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는 또한 1907년 신민회가 수립되자 이에 가입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는 신민회 활동 중 주로 언론 활동 및 교육 활동에 종사하였습니다. 하지만 1910년 일제가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합하여 이제 더 이상 국내에서는 독립운동을 이어가기 힘들어지자 그는 결국 1911년 만주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는 1912년 상해로 이동하여 상해 지역에 최초로 수립된 한국인들의 독립운동 단체인 동제사에 가입하게 되었고, 곧 동제사의 초대 총재로도 추대됩니다. 그는 또한 동제사에서 상해 지역의 청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설립한 박달학원에 신채호, 홍명희 등과 함께 교수진으로도 참가하였습니다. 그는 이 무렵인 1915년에 그동안 준비해온 한 권의 책을 상해에서 출간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한국통사였습니다. 박은식은 이 한국통사의 서문에서 나라의 정신인 역사를 이어가기 위하여 이 한국통사를 쓰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후 연해주 한인들의 초청으로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언론인으로도 활동하였고 대한국민 노인동맹단을 조직하여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자 박은식은 이 상해 임시정부 활동에도 참여합니다. 그런데 임시정부 활동 초기에 박은식은 독립운동 세력의 일종의 고문이자 원로로서 간접적으로 상해 임시정부 활동을 도왔는데 1920년대 중반, 초중반에 상해 임시정부가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되자 그는 여러 독립운동가들의 추대에 의해서 상해 임시정부의 국무총리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1924년 상해 임시정부의 국무총리에 추대된 박은식은 이 상해 임시정부의 혼란과 분열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탄핵하였고 이후 곧 상해 임시정부의 제2대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됩니다. 그는 대통령으로 선출된 직후 개헌을 추진하여 상해 임시정부의 조직을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책임제인 국무령제로 바꾸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는 1925년도에 이 국무령제 개헌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대통령 취임 7개월 만에 미련 없이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물러납니다. 하지만 그는 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노령의 나이에 개헌 등을 추진하면서 너무 경무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통령 퇴임 직후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병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는 그로부터 몇 달 뒤인 1925년에 상해에서 67살을 일기로 그만 운명하고 맙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그는 1915년 상해에서 한국통사를 출간하였습니다. 이 한국통사는 1863년 고종 즉위부터 1911년 백오인 사건까지의 약 50년간의 근대 역사를 다룬 책입니다. 그는 이 한국통사에서 한 민족은 그 민족의 정신인 역사를 잊지 않는 한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3.1운동 직후인 1920년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짓습니다. 이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는 1884년 갑신정변부터 1919년 3.1운동까지의 독립운동사를 기술한 책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국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국혼이 강한 우리 민족은 언젠가 반드시 국권을 회복하고 자주 독립을 이룰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국내에서 활동하던 당시 친일화되어가던 유교계를 비판하면서 유교 구신론을 지었고 양명학 관련 왕양명 실기도 저술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은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 이 박은식 관련 내용이 어떻게 우리 계리직 시험에 문제화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풀어볼 문제는 2016년도 기출문제입니다.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쓴 인물의 저술로 옳은 것은 옛사람이 말하기를 나라는 멸망할 수 있으나 그 역사는 결코 없어질 수 없다고 했으니 이는 나라가 형체라면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형체는 없어져 버렸지만 정신은 살아남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역사를 쓰는 까닭이다. 정신이 살아서 없어지지 않으면 형체도 부활할 때가 있을 것이다. 문제의 지문에 나오는 글이 바로 박은식의 한국통사입니다. 따라서 이 한국통사를 지은 인물은 바로 박은식이고 결론적으로 문제는 박은식의 또 다른 저술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조선사 연구초, 2번 조선사회경제사, 3번 한국독립운동 지열사, 4번 5000년간 조선의 얼. 네, 여러분 모두 쉽게 정답 찾으셨죠? 네, 정답은 3번 한국독립운동 지열사입니다. 오답 선택지 한 번씩 살펴보면 조선사 연구초는 신채호의 대표적인 저술 중에 하나고요. 조선사회경제사는 사회주의 계열 경제학자이자 역사학자인 백남훈의 저서입니다. 또한 4번에 나오는 5000년간 조선의 얼은 또 다른 민족지사학자인 정인보의 저서이지요. 자, 그럼 이것으로써 계리직 시험에 나오는 한국사 인물이야기 제8회 박은식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